안녕하세요. 고엑스 달코아리움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제가 이렇게 방에 책상 위에 이렇게 작은 어항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20cm, 20cm 그리고 앞에서 뒤에까지 45cm 이런 식으로 돼서 내부 배면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명이나 뭐 ATO 그리고 시즈 항온기, 요즘에 많이들 쓰시는 작은 어항에서 많이 쓰시죠. 시즈 항온기까지 이렇게 달아서 간단하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마린코스트라고 해수용품 판매하는 그런 업체에서 OG라는 내부 배면 시리즈를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관련돼서 무료 배송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거에 참여를 하게 돼서 일단은 수조를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수조를, 지금 이 작은 사이즈의 수조를 35큐브로 바꾸는 그런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세팅기도 같이 올라갈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품을 먼저 수령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 제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린코스트에서 나오는 OG35라고 35큐브의 사이즈의 그 내부 배면 수조입니다. 여기 뒤쪽에 수조 내부에 배면 선프가 이렇게 들어있는 구조고요. 간단하게 뭐 특징들을 살펴보자면은 유리에 이런 마린코스트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그 문양이 새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EG35랑은 다르게 이 내부 출수구가 이렇게 회전이 가능한 출수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리턴에서 올라오는 라인이죠. 이런 부분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양말 필터 뚜껑, 여기 이 부분이 양말 필터가 들어가는 라인인데요. 양말 필터가 뭐냐면은 이렇게 1차적으로 이 구멍을 통해서 물이 넘어가는데, 이 선포조로 이 구멍을 통해서 선포조로 물이 넘어가는데, 그 부분에 뭐 찌꺼기 같은 거를 1차적으로 이 망 같은 걸로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물이 떨어지다 보니까 낙차 소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나 아니면 물튀김 방지를 위해서 이런 뚜껑을 만들었었다고 하거든요. 이 뚜껑이 이렇게 장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뭐 스키머나 아니면 여과제가 들어갈 칸, 그리고 마지막에 리턴 칸, 그리고 수조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이런 설명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수조 처음 해수를 입문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런 선프 개념이나 이런 것도 잘 개념이 안 잡혀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설명서를 받으시면은 뭐 배면 선프의 개요서부터 이런 자세한 설명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각 역할들이. 그래서 이 설명서 같은 거를 참고하시면은 크게 뭐 어렵지 않게 해수 어항을 하나 운영하실 수 있으니까 꼭 이 설명서를 받아가지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고, 일단은 지금 그 무료 배송비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이 수조 자체가 택배로 원래 배송이 안 되는데 스티로폼으로 안전하게 배송을 하는, 그런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안전하게 배송하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직접 가서 수령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배송비를 아무래도 아끼시다 보니까 이런 양말 필터를 2개를 더 넣어 주셨어요. 이 부분은 제가 감사하게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수조를 가지고 제 책상에 직접 올려가지고 아까 그 수조를 치우고 여러 장비들도 달고, 그 다음에 샌드도 부어가지고 물을 채우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송받은 수조를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담수 테스트를 1차적으로 제가 진행을 한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한번 씻어가지고 세팅을 하고 싶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일단 올려두었고요. 제가 세척을 하면서 제품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하나 더 되게 좋게 느낀 부분이 있는데, 보통은 수조를 사게 되면은 바닥면이 이런 책상이나 이런 부분에 바로 직접적으로 올라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우레탄 매트 같은 거를 까시거든요. 근데 이 OG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바닥면에 이런 우레탄 매트가 같이 포함이 일체 형식으로 같이 깔려 있거든요. 단단하게 고정도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따로 추가를 해서 우레탄 매트를 까실 필요는 없고 이 상태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조를 먼저 놓았고, 저는 세팅 같은 걸 할 때 보통은 이 안에 들어가는 물을 가장 먼저 붓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바닥재나 아니면 돌 같은 거, 락이나 이런 거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부으시는 게 보통 쉽게 생각하면은 물을 채워놓은 다음에 나중에 그거를 쏟아붓는 게 일이 편하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샌드가 들어가면서 그 무게만큼이나 물을 퍼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서, 저는 보통 샌드나 아니면 락 같은 걸 먼저 넣어놓고 그 다음에 물을 붓는 그런 방식으로 세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그렇게 샌드를 일단 먼저 붓고 샌드랑 락을 먼저 넣어놓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샌드 같은 경우에는 팔레오 샌드라고 이게 좀 해수하시는 분들이 바닥재가 새하얀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 새하얗다고 알려진 몇 안 되는 샌드 중에서도 좀 가격이 저렴한 편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거 오늘 5kg짜리를 전부 다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 말고 다른 영상, 제가 올리는 영상 말고도 다른 영상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샌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선할 때 분진이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분진을 제거하는 과정도 거치고 추가로 로딘물이라고 이런 로디 정수기가 있어요. 이 로딘물에 담가서 인산염이나 아니면 기타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까지 한번 거쳐서 그 다음에 수조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헹구는 중인데, 샌드를 헹구는 중인데, 이런 쌀뜨물 같은 이런 색깔의 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작업을 안 해주면은 어항 내에 이런 그 분진 같은 게 떠다녀요. 샌드 분진 같은 게. 그래서 이 작업은 꼭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 로디물에 담그는 그런 작업은 안 하시더라도, 이 분진 제거만큼은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샌드를 세척하고 이 세척된 샌드를 이제 수조 안에 넣어줄 건데요. 일단은 제가 진짜 한 10번 가까이 헹궜는데 그래도 아직 이 분진물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분진은 이제 운영을 하면서 주기적인 사이펀질이나 아니면은 뭐 양말 필터에 의해서 제거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일단은 샌드를 수조 내에 넣어 주겠습니다. 넣으실 때는 원하시는 샌드 높이가 있잖아요. 그거보다 살짝 더 넣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물이 들어가면서 그 샌드 사이사이를 채워서 살짝 샌드가 이제 물을 만나게 되면 살짝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샌드 높이보다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샌드는 일단 1차적으로 이 정도 양을 깔아놓고, 어차피 이게 물을 넣고 수류를 이제 리턴 모터를 돌리게 되면 이게 쭉 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락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락은 제가 아직 이 수조의 컨셉을 급하게 바꾸느라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뭐 연산호항으로 운영을 할 건가, 아니면은 뭐 경산호 그중에 뭐 LPS 따로 SPS 따로, 아니면은 물고기만 넣는 F5항, 뭐 이런 거를 아직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리포 패밀리라고 이런 해수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중고로 구할 수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 브런치락을 이렇게 싸게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락스 물에 담가서 하루 정도 더 뭐 이물질 같은 걸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락스를 날리기 위해서 지금 햇빛에 하루 정도 말렸거든요. 그래서 이 락을 넣어줄 건데, 여러분들 중고로 락 같은 거 구매하실 때 일단 물론 뭐 빨리 어항에 넣고 디스플레이를 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구연산 같은 경우에는 또 오래 담가 놓으면은 이 락이 녹아내리거든요. 그래서 구연산 약하게 하고, 그다음에 락스로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락스 같은 경우에는 성분을 날려야 되니까 물로 충분히 헹궈서 꼭 햇빛에 한번 말려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락은 일단은 이렇게, 이런 브런치 락으로 이렇게 먼저 넣어주고 세팅을 할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락은 이렇게 넣어서, 네, 진행을 할 거고, 일단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물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일단은 이렇게 로디 정수기를 통해서 로디 물을 받아놨거든요. 이 물이 대략 이 소금통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 20리터 정도 되거든요. 네, 아마 35큐브가 한 27리터에서 30리터 정도 물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요 물을 채워가지고 기본 레벨을 맞춰 놓은 다음에 거기서 더 추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을 채웠는데, 지금 물은 대략 한 30리터에서 31리터 정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왜냐면은 제가 30큐브 기준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35큐브다 보니까 30리터에서 31리터 그 정도 물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조 내에 분진 같은 거, 남은 샌드 분진 같은 거는 이 양말 필터 칸에다가 양말 필터를 설치를 하고, 리턴 모터를 설치한 다음에 리턴을 돌려가면서, 예, 리턴을 돌리면은 이제 물이 순환을 하면서 양말 필터로 분진들이 걸러질 수 있게 이렇게 설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리턴은 제가 기존에 집에 가지고 있던 여유분으로 뭐 환수 때나 이럴 때 쓰던 리턴 시세 1.0 리턴 모터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설치를 할 건데, 마린코스트 수조 처음에 사시면은 이 제품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뭐 오지 시리즈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렇게 회전이 가능한 출수구, 네, 요게 들어있고, 그 부분에 연결되는 호스를 기본적으로 동봉을 해주세요. 이렇게 까만색 실리콘 호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길이에 맞게 이 시세 모터를, 길이에 맞게 호스를 잘라낸 다음에 시세 리턴 모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실리콘 호스를 길이만큼 잘라내고 케이블 타이로 한번 고정을 한 다음에 일단 모터를 설치를 해주고요. 칸은 넉넉하니까 1.0 모터까지는 무리 없이 들어가고요. 그 이상은 한번 혹시 리턴 칸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사이즈를 재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턴 모터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쪽에 출수구도 같이 설치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물 순환을 확인을 할 건데, 여기서 물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더 추가를 해야 되고, 일단은 물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수류 모터가 생각보다 강해서 따로 어, 내부에 수류 모터 추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물 흐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양말 필터를 설치를 해줍니다. 사실 저는 세자 어항에 자동 양말 필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내부 배면에도 넣을 수 있는 양말 필터도 많이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 이 빠는 게 힘드시면은, 수동 양말 필터 빠는 게 힘드시면은 자동 양말 필터를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편하거든요. 자, 이렇게 양말 필터까지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음이나 물 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뚜껑을 설치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수조의 기본은 다 완성이 됐는데, 지금서부터는 이 수조에 필요한 각종 장비들, 해수어를 키우기 위한 장비들도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장비는 첫 번째 장비로는 제가 45큐브 때서부터 사용한 조명이 있거든요. 이 조명이 AI사에서 나온, 아쿠아 일루미네이션사에서 나온 AI 프라임 HD 버전이에요. 9버전이긴 한데 소형어항에서는 이거만큼 좋은, 사실 조명을 찾지를 못했거든요. 방금 전에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소형 어항에서도 산호들이 어느 정도 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어항이어서 이 조명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조명을 먼저 고정을 하고, 다음으로는 어항의 히터 및 냉각을 한꺼번에 담당할, 요즘에 되게 많은 평을 받고 있는 시즈 항온기라는 건데요. 자, 외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 부분에서 가열 및 냉각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펠티어 소자는 이쪽에 있어서 물을, 이 소자는 여기서 냉각이나 가열을 시키고, 그 가열된 어떤 구조물들이 이 속을 지나면서 물속에, 이 부분이 물속에 담기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물속에 잠기게 되기 때문에 전원을 연결해서 하면은, 뭐 얘가 온도 센서도 따로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온도 센서에 의해서 물 온도를 감지를 한 다음에 어, 자, 해당 온도가 되면은 냉각 및 히터를 한 번에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수어항에서 빠지면 안 될 필수 장비 중에 하나가 스키머죠. 그래서 스키머는 이 버블메거스사에서 나오는 미니 큐. 사실 이 35큐브 선프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지금도 뭐 빡빡하긴 한데, 이 미니 큐, 이 스키머를 설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마린코스트에서 같이 구매를 해서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스키머도, 이 스키머의 장점이 작고, 뭐 소음도 좀, 작은 거에 비해 소음도 조용하고 성능도 괜찮고, 그리고 특징으로는 이 코드가 USB 코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아답터 굳이 안 쓰더라도 USB라, 뭐 아답터를 굳이 쓰지 않아도 USB로 간편하게 뭐 이곳저곳 기기에 연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키머까지 일단 물에 담가 놓고요. 자, 이렇게 조명, 그리고 스키머, 그리고 항온기, 온도 조정하는 항온기까지 설치가 됐고요. 제일 중요한 ATO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게 원 아쿠아 ATO인데 보충 수통을 이렇게 해수에서는 물이 증발을 하니까 염도가 계속 달라지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충 수통을 보통 달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바로 전에 수조에서도 사용을 했지만 이 ATO 이게 따로 물통을 만들어 놓고 그 물통에다 물만 부어 놔주면은 얘가 수위가 변할 때 이 센서로 감지를 해서 변하는 수위에 따라서 물을 자동으로 채워주거든요. 그래서 이 센서까지 같이 이 ATO까지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ATO 센서도 같이 장착을 해주고 내부 변명 같은 경우에는 물이 증발을 할 때 물량이 가장 변화가 큰 게 이 마지막 리턴 칸이거든요. 그래서 보충수나 아니면은 이런 ATO 시스템을 하려면은 꼭 이 마지막 외부 변명은 또 다른데 내부 변명 같은 경우에는 꼭 마지막 이 리턴 칸에다가 물을 부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수조 하나를 세팅을 했는데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뭐 컨셉을 정하지 않아 가지고 제가 요거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소금까지 풀어서 안정이 되면은 생물을 또 옮기는 그런 컨텐츠도 다시 그런 동영상도 다시 만들어 볼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앞으로 이거 말고도 제가 메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세자 수조 거기에 시즌을 새로 바꾸면서 제가 키우는 생물들을 아예 전체적으로 갈아엎었어요. 그래서 그 흔히들 어렵다는 SPS에 지금 딱딱이 아크로 종류의 도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동영상 자체를 스트리밍으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그런 시간도 많이 만들어 볼 테니까 기대를 해주시고 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한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